헛돈 쓰지 말고 콩나물을 이렇게 먹으면 당뇨병 환자 99%는 혈당 수치 정상으로 만듭니다. 집에서 콩나물로 혈당 수치 쑥 내리는 방법 총정리. 당뇨병의 기적. 첫 번째 방법, 콩나물과 들기름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콩을 발화시켜 재배한 콩 채소로 국, 무침 등으로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은 자라면서 내부 대사로 인해 지방은 줄어들고 섬유소와 비타민은 크게 증가합니다. 콩나물을 고를 때는 줄기가 통통하면서 짧고 뿌리가 희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은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당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가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탐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는 아르기닌이 당대사와 식욕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많고, 몸통에는 비타민 C,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습니다. 콩나물은 자라면서 콩 상태일 때보다 비타민 A가 무려 17배 증가합니다. 콩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와 C는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감염과 질병에 맞서 싸우는 백혈구 생성을 도와 면역체계를 유지시키며, 비타민 A는 풍부한 산화 방지 특성으로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성분이라 흡수가 용이하지만, 비타민 A의 경우 지용성이라 그냥 먹을 경우 흡수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콩나물을 먹을 때 들기름만 추가한다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로즈마리산이라는 들기름에 있는 물질이 체내 잔여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억제 및 배출하는 것을 지원하여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예방해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기름으로 다른 기름에 비해 60배나 많은 함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높아집니다. 콩나물 국을 먹기 전에 들기름을 몇 방울 첨가하거나 콩나물 무침을 들기름 양념에 버무려 먹는다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맛과 향이 더해진 콩나물 반찬은 신체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신체 면역력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콩나물과 들기름을 같이 먹고 면역력을 올려주자. 콩나물에는 고혈압과 변비 예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 성분은 콩나물 100g 당 300mg이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 배설을 통해 고혈압 예방과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100g 당 4.3g이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물과 결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횟수와 양을 증가시킵니다. 아삭하고 맛있는 콩나물의 꾸준한 섭취로 고혈압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콩나물의 각종 비타민과 사포닌, 아미노산 성분들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뇌의 영양 공급을 증대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뇌 기능을 향상해줍니다. 집중력 강화나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 강한 독성의 알코올 대사 산화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100g 당 1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콩나물은 예로부터 숙취 해소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숙취가 심할 때 뿌리까지 통째로 넣은 콩나물 해장국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콩나물 무침, 찜, 국밥 등등 다양한 활용법으로 우리 밥상 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식재료 국민 채소 콩나물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 덕분에 주 조연을 넘나들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콩나물 섭취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콩나물은 독성이 없고 맛이 달며 오장과 의장의 맺힘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B, 비타민 C 등 영양이 풍부한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숙취 해소 식품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효능이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하나인 제니스테인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콩에서 싹을 트워 콩나물이 자라는 동안 이러한 성분들은 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콩나물은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당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가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탐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는 아르기닌이 당대사와 식욕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콩나물 섭취가 식후 혈당을 조절합니다. 당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완화에 도움을 받으려면 콩의 종류보다는 콩나물의 색깔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초록 콩나물의 혈당을 조절하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노란 콩나물보다 무려 4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록 콩나물은 검은 천으로 햇빛을 가려 키우는 노란 콩나물과 달리 빛을 투과시켜 키웁니다. 실제 초록 콩나물에는 엄청난 양의 제니스테인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록 콩나물은 광합성을 통해 엽록소를 생성하고 엽록소가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재생산하기 때문에 영양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다 자란 노란 콩나물 역시 햇볕을 쬐어 초록색을 만든 후 섭취하면 당뇨 완화에 더욱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초록 콩나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리태 또는 백태콩을 8시간 정도 불립니다. 일회용 컵에 물 빠지는 구멍을 뚫어주고 컵에 3분의 1 정도 양의 불린 콩을 넣어줍니다. 볕이 드는 곳에 둡니다. 하루 5번 정도 물을 줍니다. 5일에서 7일 정도 키우면 초록 콩나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 억제를 위해 콩나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콩나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콩나물 무침이나 국을 끓일 때 고춧가루를 넣는 것입니다. 콩나물과 고춧가루가 만나면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이 콩나물의 비타민C 흡수율을 높여 체내 혈액순환 개선 및 혈관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콩나물 무침에 당근과 설탕을 넣으면 설탕의 포도당과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성분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해 혈관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첫 번째, 초록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부추는 옛 고서 진원북방의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소갈증으로 인해 목이 마를 때 부추를 먹으면 편해집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하고 간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있을 때 혈당 관리에도 좋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끓는 물에 콩나물을 데칩니다. 콩나물을 데칠 때 소금을 살짝 넣으면 콩나물 속 아르기닌 성분이 가열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살짝 데친 콩나물을 꺼내고 부추도 같은 방법으로 살짝 데칩니다. 소금이 들어간 물에 부추를 데치면 색과 식감이 살아납니다. 데친 콩나물과 부추에 채 썬 파프리카를 넣고 다진 마늘 반 스푼, 식초 1스푼, 간장 1스푼을 넣고 버무립니다. 두 번째, 초록 콩나물과 곤약 함께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곤약 효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여기에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초록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약간의 소금과 소주 2큰술을 넣고 초록 콩나물을 데쳐줍니다. 이때 초록 콩나물을 3분 이내로 데쳐내면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아미노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곤약은 썰어준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채 썬 표고버섯과 파프리카는 살짝 볶아줍니다.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각 1큰술, 후추와 통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데쳐낸 초록 콩나물과 재료를 넣고 양념장에 고루 묻혀줍니다. 세 번째, 초록 콩나물과 황태를 함께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황태가 소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리고 황태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타우린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당뇨 환자가 먹기 좋습니다.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황태는 물에 담가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2cm 정도의 높이로 썬 양파와 사과를 냄비에 깝니다. 그 위에 소금기를 뺀 황태를 올립니다. 콩나물을 넣고 중간 불로 5분 정도 끓입니다. 약불로 황태가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물러진 채소는 버리고 콩나물과 황태를 꺼냅니다.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버섯가루 1스푼을 넣고 버무립니다. 버섯가루에 풍부한 비타민 D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탐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초록 콩나물과 아욱 함께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되는 초록 콩나물 속 제니스테인 성분은 열에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큰 손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초록 콩나물과 마찬가지로 각종 무기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아욱을 함께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줍니다. 빡빡 치대 부드러워진 아욱과 초록 콩나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다섯 번째, 초록 콩나물과 미더덕을 함께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할 때 칼슘 섭취를 늘리면 인슐린 분비도 잘 되고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미더덕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록 콩나물과 함께 조리한다면 영양의 균형을 이루며 혈당 조절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고춧가루 3큰술, 간장, 소주, 다진 마늘, 각각 1큰술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흐르는 물에 씻은 미더덕을 익혀줍니다. 초록 콩나물과 대파, 양파,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 줍니다. 여섯 번째, 콩나물국을 끓일 때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오래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조리법입니다. 따라서 콩나물국을 끓일 땐 육수를 따로 끓인 후 1분 이하로 삶은 콩나물을 먹기 직전에 육수 위에 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나물을 삶을 땐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분 이내로 짧게 삶은 후 찬물에 헹궈줘야 콩나물 조직이 응집해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은 물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나물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비법은 소주입니다. 콩나물을 삶을 때 중간에 냄비 뚜껑을 열거나 닫으면 비린내가 나는데 이는 콩에 함유된 리폭시게나아제 성분 때문인데요. 이때 소주를 함께 넣어주면 알코올 성분에 의해 콩나물 비린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소주 2큰술을 넣으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초록 콩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초록 콩나물은 찬 성질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인은 하루 2줌, 약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방법, 콩나물과 된장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콩나물과 된장을 같이 먹으면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단백질, 된장 속 제니스테인과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에 된장을 넣으면 구수할 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2.6mg 함유되어 있는데 콩나물로 발화하는 과정에서 함량이 50% 이상 증가하여 4mg까지 높아집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뼈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 골화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작용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밀도를 높여 전반적인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대상의 실험 결과 이소플라본과 칼슘을 같이 섭취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콩나물 100g에는 327mg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감소를 막고 근육 두께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 보충제 등에 들어가는 유청 단백질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근육 두께 증가를 더욱 높입니다. 근육 건강에 도움되는 콩나물을 된장과 같이 먹으면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제니스테인이 증가하여 골격 강화와 전반적인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콩나물과 된장을 같이 먹으면 유효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로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좋습니다. 된장도 100g당 12.5g의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콩나물과 함께 근육 유지와 강화를 돕습니다. 된장의 콩단백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20종의 아미노산을 생성하여 내장지방 제거와 근육 생성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 콩나물과 검은 깨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깨는 그냥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낮고 상당수 대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므로 손으로 문질러 가루를 내어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뼛속을 채우고 있던 골 성분들이 빠져나가 뼈의 밀도와 강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50대 이상 성인 골다공증 유병률을 보면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 이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뼈에서 칼슘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뼈에 축적되어 골밀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골다공증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은 콩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없던 비타민C는 생성되고 비타민 A와 이소플라본은 크게 증가합니다. 콩나물 속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어 뼈의 탄성을 높여주고 비타민 A는 근육 기능 유지를 도와줍니다. 콩나물과 검은 깨를 같이 먹으면 이런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검은 깨 100g에는 106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 증가와 골다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깨의 칼슘 함량은 들깨의 2.7배, 우유의 11배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와 근육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칼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콩나물 무침에 검은 깨를 뿌려서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간혹 이소플라본이 자궁암이나 난소암 등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특정 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 연구 등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에스트로겐 분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100%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